운명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야 하는가. 매일 아침 밥상은 그녀를 옥죄는 굴레였다. 증오인가, 저주인가. 허나 그 차가운 시선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과연 그 밥상엔 어떤 비밀이? 조선 후기 해질녘이면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가 옹기종기 모여앉은 초가집들을 포근히 감싸안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갓 시집온 새색시 말순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고된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과 수심 가득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씨 부인은 새벽부터 밤늦도록 밭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돌보며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억척스럽고 무뚝뚝한 김씨 부인은 며느리에게도 엄격했습니다. 게으름은 죄악이니라 부지런히 움직여 집안일에 보탬이 되도록 하거라. 김씨 부인의 차가운 목소리는 말순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밭으로 향하는 말순의 발걸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김씨 부인은 말순이 조금이라도 꾀를 부리는 모습을 보이면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젊은 것이 벌써부터 그리 나약해서 어찌 살았지 살겠느냐. 매서운 질책에 말순은 입술을 굳게 다물 뿐이었습니다. 저녁 밥상 앞에서도 말순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늘 콩나물, 시금치, 무나물 등 말순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채소 위주의 반찬을 밥상에 올렸습니다. 고기 한 점 구경하기 힘든 밥상에 말순은 더욱 풀이 죽었습니다.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 김씨 부인은 젓가락으로 콩나물을 집어 말순의 밥 위에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억지로 콩나물을 삼켰지만 속이 메스꺼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말순은 홀로 등잔불 아래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험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을까? 말순은 한숨을 쉬며 애써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말순은 밥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콩나물, 시금치, 무나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쌉쌀한 맛이 강한 도라지 무침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말순은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런 반찬들을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싸늘한 눈빛으로 말순을 바라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가 지금 밥투정이라도 하는 것이냐? 주는 대로 먹어야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와서. 말순은 서러움에 북받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싫으신 게 분명합니다. 제가 먹기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밥상에 올리시는 걸 보면 차라리 굶어 죽으라는 말씀이시지요. 말순은 울먹이며 방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서방은 저녁이 되어서야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내의 풀 죽은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습니다. 말순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박서방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순은 남편에게 아침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박서방은 아내를 위로하며 어머니에게 잘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말순이가 밥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반찬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김씨 부인은
아들의 말에 정색하며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 며느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법이다. 그리고 내가 며느리에게 독이라도 먹이겠느냐. 다 며느리 몸에 좋은 것들이니 잔말 말고 먹으라고 하거라. 박서방은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말수는 마을 어귀에서 이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말순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알아채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말순아, 얼굴이 왜 그리 안 좋으냐?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말순은 할머니에게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말없이 말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말순아, 세상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란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쉽게 단정짓지 마라. 어쩌면 네가 모르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이씨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은 할머니의 말에 무언가 깨달음을 얻은 듯 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말순은 마을 어귀에서 이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말순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알아채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말순아, 얼굴이 왜 그리 안 좋으냐?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냐? 말순은 할머니에게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마음 없이 말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말순아, 세상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란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너무 쉽게 단정짓지 마라. 어쩌면 네가 모르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 이씨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은 할머니의 말에 무언가 깨달음을 얻은 듯 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김씨 부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콩나물, 시금치 무나물을 밥상에 올렸습니다. 말순은 젓가락을 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밥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런 말순을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밥이 마음에 안 드느냐? 먹기 싫으면 굶어라. 말순은 결국 밥을 먹지 않고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배는 더욱 고파왔지만 시어머니에게 밉보일까봐 섣불리 밥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운 말순은 다음 날 아침 더욱 기력이 쇠약해졌습니다. 김씨 부인은 아침에 일찍 밭으로 나가기 전 말순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밭일을 도와야 한다. 밥 먹을 힘이 없으면 물이라도 마시고 따라오너라. 김씨 부인은 차갑게 말하고는 툇마루에서 곰방대를 꺼내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말순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밭일을 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순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옆에서 밭일을 하던 최씨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김씨 부인은 깜짝 놀라 며느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말순아, 정신 차리거라. 김씨 부인은 다급하게 말순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최씨 아주머니는 물수건을 가져와 말순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쯧쯧. 며느리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밭일까지 하니 쓰러질 수밖에요. 김씨 며느리 좀 곱게 쓰시오.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최씨 아주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쓰러진 말순을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씨 부인은 말순을 방에 눕히고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말순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가 어디? 말순은 멍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긴 내 방이다. 정신이 좀 드느냐? 김씨 부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말순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따뜻한 물수건과 꿀물을 가져왔습니다.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이 꿀물을 마셔라. 김씨 부인은 꿀물을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꿀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달콤한 꿀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조금씩 기운이 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말순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대답 없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말순은 김씨 부인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에 어딘가 모르게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김씨 부인은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죽이라도 조금 먹어라. 빈속에 밭일을 했으니 속이 많이 상했을 것이다. 김씨 부인은 죽그릇을 말순에게 내밀었습니다. 말순은 죽그릇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죽을 떠먹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이 속을 따뜻하게 감싸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말순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대답 없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말순은 김씨 부인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에 어딘가 모르게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김씨 부인은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죽이라도 조금 먹어라. 빈속에 밭일을 했으니 속이 많이 상했을 것이다. 김씨 부인은 죽그릇을 말순에게 내밀었습니다. 말순은 죽그릇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죽을 떠먹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이 속을 따뜻하게 감싸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밥상에 오르는 채소 반찬들은 입에 받지 않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여전히 콩나물, 시금치, 무나물을 밥상에 올렸고 말순은 억지로 꾸역꾸역 먹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박서방은 장에 다녀오는 길에 엿을 한 봉지 사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기운이 없어 보이길래 달콤한 엿을 사왔어. 먹고 힘내. 말순은 남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말순은 엿을 하나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었습니다. 달콤한 엿이 입안 가득 퍼지자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저녁 밥상을 차리면서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채소 반찬만 고집하시는 걸까? 혹시 나를 괴롭히려는 건 아닐까? 말순은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김씨 부인이 밭으로 나가기 전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씨 부인은 말순을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순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항상 채소 반찬만 밥상에 올리시는 겁니까? 저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김씨 부인은 말순의 말에 얼굴을 찌푸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지금 사치스러운 밥상에 바라는 것이냐? 우리 집 형편에 고기는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채소가 몸에 좋은 것은 뻔한 이치다. 잔말 말고 주는 대로 먹어라. 말순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에 실망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런 말순을 매몰차게 외면하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더욱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나를 싫어하시는 게 분명해. 어쩌면 내가 이 집의 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걸지도 몰라. 말수는 서러움에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 울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최 씨 아주머니가 말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말순아, 잠깐 나와보거라. 최 씨 아주머니는 문 밖에서 말순을 불렀습니다. 말순은 퉁퉁 부은 눈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고, 말순아, 얼굴이 왜 이렇게 엉망이냐? 또 김씨 그 늙은 여우한테 무슨 잔소리를 들은 게냐? 최 씨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김씨 그 늙은 여우에 대해 흉을 좀 보려고 왔다. 너도 알다시피 김씨는 성격이 워낙 괄괄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잖니. 특히 며느리한테는 더 모질게 구는 것 같더라. 말수는 최 씨 아주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김 씨가 젊었을 때 몸이 굉장히 약했단다. 그래서 늘 채소 위주의 식단을 챙겨 먹었다고 하더구나. 아마 너한테도 자기처럼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강요하는 걸 보면 내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걸지도 모르지. 말수는 최 씨 아주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몸이 약했다니 정말 나를 걱정해서 채소 반찬을 챙겨주시는 걸까? 말수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최 씨 아주머니는 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수는 멍하니 텐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행동을 오해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와 모진 말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말수는 문득 이씨 할머니의 마을 어귀에서 마주쳤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늘 말없이 사람들을 지켜보며 때로는 뼈 있는 조언을 건네곤 했습니다. 말수는 용기를 내어 이씨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말수는 아침 일찍 이씨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아침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말수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말순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말순이 아니냐. 무슨 일로 왔느냐. 말순은 그동안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최 씨 아주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말없이 말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이씨 할머니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의 속마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말순은 이씨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어머니는 저에게 너무 모질게 대하십니다. 밥상에 오르는 음식도 제가 싫어하는 것들 뿐이고요. 이씨 할머니는 말순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말순아, 김씨 부인은 속정이 깊은 사람이란다. 겉으로는 차갑게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클 것이야. 다만 표현이 서툴러서 오해가 생긴 것일 수도 있지. 이씨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옛날에 김씨 부인이 아팠을 때 특별한 약초를 구해 꾸준히 먹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약초는 맛은 끔찍하지만 몸에는 아주 좋다고 하더구나.
혹시 김씨 부인이 너에게도 그 약초와 비슷한 효능이 있는 채소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말수는 이씨 할머니의 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나를 위해 그러시는 걸까? 하지만 왜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시는 걸까? 말수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말순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진실은 언제나 숨겨져 있는 법이란다. 네가 직접 김씨 부인의 마음을 알아내도록 노력해보거라.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야. 말수는 이씨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저녁 밥상을 차리는 김씨 부인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여느 때처럼 콩나물, 시금치, 무나물을 정갈하게 담아 밥상에 올렸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김씨 부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씨 부인은 말순을 쳐다보지도 않고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싫어하는 채소만 밥상에 올리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씨 부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냐? 밥이나 처먹어라. 말수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에 다시 한번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씨 할머니의 조언을 떠올리며 용기를 잃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말수는 콩나물을 억지로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역한 콩나물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꾹 참고 삼켰습니다. 김씨 부인은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용기를 내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 콩나물 혹시 몸에 좋은 약재 같은 것이 들어간 겁니까? 김씨 부인은 젓가락을 멈추고 말순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그냥 콩나물일 뿐이다. 말순은 시어머니의 반응에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그냥 콩나물일까? 아니면 정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걸까? 말수는 콩나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콩나물에서 평소와 다른 묘한 향기가 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 향기는 혹시 약초 향기? 말수는 더욱 자세히 콩나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콩나물 뿌리 부분에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알갱이들은 평소에 보던 콩나물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말수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콩나물에 약초를 넣으시는 게 분명해. 말수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진실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콩나물에 무슨 약초를 넣으신 겁니까?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씨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사실대로 말해주마. 이 콩나물에는 황정이라는 약초를 조금 넣었다. 김씨 부인의 입에서 황정이라는 낯선 약초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말수는 김씨 부인의 말에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황정이라고요? 그게 무슨 약초입니까? 김씨 부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황정은 몸이 허약한 사람에게 아주 좋은 약초란다.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지. 네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몰래 황정을 넣어 콩나물을 무친 것이다. 말수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듣고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를 위해서 그러신 겁니까? 김씨 부인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널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꼴 보기 싫어서 그랬다.
네가 아프면 집안일에 보탬이 안 되잖느냐. 김씨 부인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말수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질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수는 감격에 겨워 시어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말수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시어머니를 두려워하고 미워했지만 이제는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김씨 부인 또한 며느리를 조금씩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자신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굳이 모진 말로 감추려 했을까? 말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말수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김씨 부인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말수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물에 젖은 김씨 부인의 손은 거칠고 쭈글쭈글했지만 말수는 그 손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자 말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황정은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김씨 부인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캤다. 산에서요? 혼자서요? 말수는 놀란 눈으로 김씨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김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혼자 캤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말수는 김씨 부인이 자신을 위해 산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더욱이 황정은 구하기 힘든 약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약초를 구해 며느리에게 먹인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말소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어머니 말씀 잘 듣겠습니다. 말소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말순의 인사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 박서방에게 시어머니에게 황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박서방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께서 그러셨단 말이요? 나는 어머니가 워낙 무뚝뚝하셔서 그런 마음이 있는 줄은 몰랐어. 말수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었으니 어머니께 잘해드려야겠습니다. 박서방은 말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어머니께 효도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합시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씨 부인이 일어나기 전에 밥상을 차려놓고 싶었습니다. 말수는 정성껏 밥을 짓고 콩나물과 시금치, 무나물을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김씨 부인이 부엌으로 들어오자 말수는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아침 식사 준비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말순의 달라진 태도에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밥상에 앉았습니다. 말수는 김씨 부인에게 밥과 반찬을 건네며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콩나물 많이 드십시오. 몸에 좋은 황정이 들어있으니 기운이 나실 겁니다. 김씨 부인은 말순의 말에 헛기침을 하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말수는 김씨 부인에게 설거지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말순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설거지를 맡겼습니다. 말수는 정성껏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날부터 말수는 시어머니를 돕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집안일에 참여했습니다. 밭일을 돕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며 김씨 부인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며느리의 달라진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칭찬이나 따뜻한 말을 건네는데 서툴렀습니다. 오히려 더 엄하게 대하며 며느리를 다그쳤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해라. 아직 멀었다. 말수는 시어머니의 모진 말에 때로는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기에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말수는 언젠가 시어머니가 자신을 칭찬해주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들판에는 누렇게 익은 곡식들이 풍요로운 가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추수를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서방네도 추수를 위해 온 가족이 밭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낫을 들고 벼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농사일 탓에 금세 지쳐버렸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서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팔다리가 쑤시고 아팠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렇게 나약해서 어디 쓸 데가 있겠느냐. 말수는 시어머니의 냉담한 반응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낫을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말순의 눈앞이 흐릿해지며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순은 그대로 밭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말순아! 박서방은 아내의 이름을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김씨 부인도 깜짝 놀라 며느리에게 달려왔습니다. 박서방은 말순을 안아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뒤따라가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말순은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박서방은 말순을 방에 눕히고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말순을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력이 너무 쇠약해진 탓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무리하게 일을 해서 탈이 난 겁니다. 의원은 말순에게 약을 처방해주고 돌아갔습니다. 박서방은 아내의 곁을 지키며 밤새 간호했습니다. 김씨 부인 또한 며느리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쇠약했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아내에게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말순은 힘없이 죽을 몇 숟가락 뜨고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며느리가 아픈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너무 몰아세운 것은 아닌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겉으로는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씨 부인은 며느리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닭을 잡아 푹 고아 닭죽을 끓였습니다. 닭죽에는 황정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약재들을 듬뿍 넣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닭죽을 들고 말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조심스럽게 며느리를 깨웠습니다. 말순아, 일어나 죽 먹어라. 말순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김씨 부인은 닭죽을 숟가락으로 떠서 며느리에게 먹였습니다.
말수는 시어머니가 떠먹여주는 닭죽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닭죽은 밋밋하고 맛이 없었지만 말수는 시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하며 꾹 참고 먹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며느리가 죽을 다 먹을 때까지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말수는 죽을 다 먹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며느리의 얼굴을 물끄러니 바라보았습니다. 헬쑥한 며느리의 모습에 김씨 부인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말순이 갑자기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며느리의 잠꼬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며느리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김씨 부인은 한숨을 쉬며 방문을 나섰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김씨 부인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약탕관에 약재를 넣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몸에 좋은 약을 다려 먹일 생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말순의 열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박서방은 초조한 얼굴로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김씨 부인은 말없이 약탕관을 지키며 약이 다려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말수는 갑자기 격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고 말수는 괴로운 듯 신음했습니다. 박서방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김씨 부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씨 부인은 며느리의 입가에 수건을 대주며 기침을 멈추도록 다독였습니다. 잠시 후 기침이 잦아들자 김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말수는 약을 마시자 조금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내거라 말수나, 넌 강한 아이니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김씨 부인의 따뜻한 말에 말수는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말수는 힘없이 손을 들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따뜻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이 밝았습니다. 말수는 밤새 이어진 고열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아내의 곁을 지키며 밤샘 간호에 지쳐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씨 할머니가 박서방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김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김씨 부인, 말순이 걱정되어 찾아왔네. 내가 보니 말순이에게 필요한 건 약만이 아닌 듯하네. 김씨 부인은 이씨 할머니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말없이 말순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후 이씨 할머니는 김씨 부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씨 부인, 밥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혹시 잊고 있는 것은 없는지. 김씨 부인은 이씨 할머니의 말에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밥상에 잊고 있는 것이라니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씨 부인은 이씨 할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밥상, 잊고 있는 것. 그때 김씨 부인은 문득 오래전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가 해주셨던 밥상을 떠올렸습니다. 김씨 부인의 어머니는 늘 딸의 건강을 걱정하며 몸에 좋은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김씨 부인이 어렸을 적 몸이 약했을 때 어머니는 늘 특별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행동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과 똑같다는 것을. 김씨 부인은 며느리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의 방식을 따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씨 부인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엄하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자신의 소툰 표현 방식 때문에 며느리가 오해하고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며느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며느리의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수나, 미안하다. 내가 너무 서툴러서 너에게 상처를 줬구나. 그때 최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박서방네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 말순이 차도는 좀 어떤가? 실은 장터에 나갔다가 말순이네 친정마을 사람을 만났지 뭔가. 최씨 아주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말순이가 어릴 때부터 워낙 몸이 약해서 친정 부모가 황정이며 귀한 약초를 다려 먹이며 애지중지 키웠다더군. 시집 와서 고된 밭일 하느라 탈이 난 게 아닌가 걱정이 태산이더라. 최씨 아주머니의 말에 김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 황정을 먹고 자랐다니. 그것은 김씨 부인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최씨 아주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황정, 김영감댁 며느리. 마치 자신의 과거를 듣는 듯 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이불을 들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김씨 부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말순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말순은 멍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습니다. 말순아, 내 눈이 어두웠구나. 네가 꾀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저 몸이 약해 버거웠던 것을. 나도 어릴 적엔 황정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던 약골이었으면서 내 며느리 아픈 줄은 몰랐구나. 말수는 힘겹게 눈을 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매섭기만 하던 시어머니의 눈에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셔서 쓴 나물만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미워하다니 당치 않다. 네가 나처럼 아프지 말고 튼튼하게 뿌리 내리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내 표현이 모질어 너를 더 아프게 했구나. 김씨 부인은 며느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두 여인의 눈물은 그간의 오해를 녹이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치유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김씨 부인 자신의 과거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늦게 알아봤구나. 말수는 시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김씨 부인은 며느리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서운함을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씨 부인은 며느리를 더욱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며느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며느리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말순 또한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며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말순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밭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씨 부인과 말순은 함께 밭일을 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씨 부인과 말순은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상에는 콩나물과 시금치, 무나물, 그리고 따뜻한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많이 먹어라. 몸에 좋은 황정이 들어있으니 기운이 날 것이다. 말순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말순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밥은 꿀맛 같았습니다. 말순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씨 부인 또한 며느리의 미소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밥상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늦은 밤 김씨 부인은 며느리를 위해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밥을 짓고 콩나물을 다듬고 시금치를 씻었습니다. 김씨 부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그때 말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의 눈빛에는 시어머니를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세대를 이어가는 깊고 숭고한 가족애가 담겨 있었습니다.